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중근 저자의 70년대 생이 운다입니다. 7월 7일이어서 그런지 7이라는 숫자에 꽂혀 70년대 생이 운다라는 책이 눈에 띄었는데요.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베스트셀러 90년대 생이 온다 시리즈와 함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알파세대 등 세대에 관한 내용은 저 역시 산책길을 통해 가끔 다루어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는 리더십을 찾는 단축키인 컨트롤 F를 위주로 오늘의 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 전에 저자 소개를 먼저 하면 박중근 저자는 교육지식 벤처 캠프 코리아의 대표로 국내외 유명 기업의 리더십 워크숍, 전략개발, 코칭 등 각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 코리아, 한국 코카콜라,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영업, 마케팅, 전략기획, 상품기획 책임자로 일했다고도 하며 27년간 직장 생활 중 교육이 가장 저자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세대 갈등과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90년대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보고 싶었는데 못했지 라는 부러움과 동경심, 지나치게 개인주의여서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는 답답함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90년대생들에게 70년대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또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직장 내에서 70년대생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90년대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소통하기, 신뢰하고 신뢰받기, 복수하지 않기, 경청하기, 성장을 위한 피드백하기입니다. 이 5가지의 영어 앞글자를 딴 컨트롤 F를 책에서 말합니다. Communication clearly, 명확하게 소통하라고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들은 이야기도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을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명확한 소통은 조직 내부의 소음을 없애고 잘된 소통은 상호 신뢰를 형성시켜주며 서로의 지식이 배가 되기에 팀이 목표로 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세대 아이들은 똑똑해서 과거의 자신보다 말을 잘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뭉뚱그려 업무 지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을 근거로 20분이 지나면 사라지는 우리의 기억을 믿지 말라고도 하는데요. 업무를 지시하는 70년대생 리더도 업무를 지시받는 사원도 모두가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 중 조선시대 임금 세조가 기록을 중시해 교기불여졸서라는 교묘한 기억도 부족한 기록보다 못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새겨야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녔을 때 답정너가 있었습니다. 많이 변해야 한다고 하고 회사 내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특강도 이루어지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있는데요. 아직도 회사에는 답정너들이 많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사례만 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추진하고 싶으나 다른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신용만 하는 팀장을 보며 저도 짜증이 났는데요. 경험이 많은 팀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연하나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다면 젊은 사원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장의 의견대로 하고 싶으나 사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요식 행위인 회의는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팀장, 리더라면 당연히 사원들에게 신뢰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신뢰의 기본 요건으로 자기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70년대생이든 80년대생이든 90년대생이든 자기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뭘 잘하는지도 왜 인사평가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나도 나를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자가 사내의 멘토를 만들라고 하며 자주 피드백을 받으라고 하고 중요한 발표 후에는 같은 부서 직원에게 피드백을 꼭 받으라고 합니다.
또 직급이 올라가면 멘토를 자청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venge not,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그래 괜찮아 라고 하고 나중에 인사평가에서 그 사원은 나한테 이랬었지, 프로젝트를 말아먹었지 등의 생각을 가지고 나쁜 점수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인사평가를 복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르지 못하며 망각곡선에 의해 과거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원들의 신뢰도도 바닥을 칠 수 있는데요. 90년대생이 자신의 점수를 받고 왜 이런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할 때에는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응대하기 위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인사평가가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청 역시 아주 중요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경청하라는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테지만 아직도 경청하지 않는 리더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 창립자인 허버트 켈러허는 경청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매년 10월 16일을 보스의 날로 기념하는 미국에서 신문 한 지면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보스인 허버트 켈러허에게 감사 광고를 실었다고 하는데요. 13가지 감사한 마음을 담은 문장 중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자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야기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답하려고 듣고 있다는 말에는 저 역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Stop, look, listen, 멈추고, 보고, 들어라 라는 저자의 이야기처럼 리더도 사원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일을 멈추고 눈을 보고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F는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지적질하지 말고 피드백을 하라는 소제목은 세대 차이를 다룬 책 또는 리더십을 다룬 책에서 단골 멘트로 나오는 문장인데요. 지적은 타인의 행동이나 작품에 대해 부족한 점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야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드백은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모두 이야기해주며 성장을 위한 조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약이 되는 피드백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점만 말하고 문제점만 말하다 보면 당연히 짧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즉시성을 가져야 합니다.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며 피드백은 잘 진행이 된다면 선물이 된다는 점에서 저 역시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도 적절한 피드백을 튜터나 교수님에게 받았을 때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회사 내에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바로 피드백해주고 부족한 점은 고쳐야겠다는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신입사원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부끄럽다는 70년대생 리더가 책에 나옵니다. 그때 자신도 지금의 90년대생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항상 세대 차이를 다룬 책을 읽으면서 느끼지만 90년대생이더라도 70년대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사원이 있을 수 있고 70년대생이더라도 정말로 MZ세대와 함께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을 잘하는 리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꼰대라는 신조어가 X세대 70년대생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젊은 꼰대들이 있다는 것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뒷표지에도 이야기하지만 라떼는 마리아의 라떼가 지금 막 회사에 들어온 사원들에게 치트키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리더들이 전달하는 방식, 팀장이 사원과 소통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안에 새로운 일이 없다는 것처럼 회사와 팀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대부분 반복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반복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선배들의 이야기는 치트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서로를 배척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고 협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팀의 문화,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세대도 울지 않는 회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70년대생이 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